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보니까 미국의 상원 의원 중에 한 명, 신시아 루미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했거든요. 이것 좀 뒤쪽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최근 뭐 가격 안 좋습니다. 계속 뭐 변동성이 클 것이다. 뭐 계속 오르나 싶으면 떨어지고, 오르나 싶으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뭐 저점을 잡겠다, 뭐 언제부터 오를 것이다, 이런 예측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빚으로 한다? 저는 빚을 사실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빚투 잘못하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기본기 위주로 전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본기가 뭘까요? 뭐 이거 뭐 클리셰라고도 하잖아요. 내 일에 충실하십시오. 지출 줄이셔야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잉여 금액을 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거고요. 그냥 그 존버를 하다가 때가 되면 어느 순간 털고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공부도 하셔야겠죠.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6거래일 연속 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9월 18일에 미국 연준에서 FOMC 그 전까지 큰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없을 것 같고요. 9월 6일자인가 이게 현지 시간인데 뭐 미국의 실업률 이런 게 이제 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준에서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 실업률이 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트럼프와 해리스가 미국 대선 후보들이 아주 중요한 TV 토론을 앞두고 있죠. 아마 이제 현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또 분수령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코인 가격은 좀 더 좀 이제 마음을 여유 있게 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플 빵형만 한국에 온 게 아니고요. 리플의 지금 사장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제 직급이 리플의 프레지던트 여자분이 한 분 있습니다. 모니카 롱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은행과 협업을 하고 싶고 XRP 현물 ETF 이거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분입니다. 뭐 생각보다는 이제 좀 더 그래도 젊으신 여성분이죠. 이러면서 최근에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은 기회의 장이다. 은행권과 협업하고 싶다. 크게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XRP 현물 ETF 승인될 것이다. 두 번째, 국내 시중은행들과 협업을 하고 싶답니다. 세 번째, 코인 보관하는 이 수탁 사업을 하고 싶다. 크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플 XRP ETF 이거 될까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거 당연히 이제 순서가 있는데 뭐 이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이 굉장히 처져 있을 때 그리고 뭐 항소의 가능성을 계속 하니까 이게 사실 오르다가도 항상 이제 꺾여서 내려왔었잖아요. 혹시 지금까지 이거 신규로 지금 사란 얘기 절대 아닙니다. 혹시 지금까지 XRP 저도 변함없이 그 액수 그대로 그냥 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뭐 몇 년이 지났죠. XRP 현물 ETF 승인 전까지 그런 분들은 안 파셨으면 합니다. XRP는 잘 아시다시피 CBDC를 각국에 환전해주는 또 송금하고 정산해주는 그런 화폐입니다. 이미 커런시입니다. 커런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지금 발행 곧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화폐라 그냥 보시면 됩니다. XRP가 이제 코인만 있는 건 아니고요. XRP 레저라고 해서 이제 뭐 나름의 블록체인이죠. 이걸 뭐 DLT라고도 하는데 어찌됐건 그 고속도로 본인만의 블록체인 가지고 있고요. 수탁 사업 지금 업체를 두 개나 인수를 했거든요. 코인 보관 사업에 이미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RWA 송금 결제 지금 이걸 다 지금 뭐가 하고 있다? 리플이 이미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XRP는 실은 누구를 위한 화폐냐면요. 은행을 위한 화폐예요. 전 세계 은행들이 국제 은행들이 뭐 하겠습니까? 송금하고 결제하고 정산하고 대금 정산하고 이게 이제 은행들을 위한 XRP죠. 조금 제가 과장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은요. XRP가 필요하고요. 특히 ETF, 현물 ETF 형태로 있을 때 투자와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뒷단에서 이제 은행들에게 계속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무조건 있어야 CBDC 시대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XRP는요, 전 세계 은행들이 무조건 일정량 이상 홀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CBDC 환전을 해야 되는데 XRP가 없으면 이거 환전이 안 됩니다. 물론 스텔라나 다른 것도 쓸 수가 있지만 은행은 XRP를 쓰는 게 제가 볼 때 뭐 오래전부터 내정이 된 것 같고요. 왜 그러면 XRP, 그러니까 목표는 뭘까요? 국제성금 결제 정산, 그리고 뭐 RWA 자산 토큰 하지 않습니까? XRP가 이 RWA의 그 역량도 당연히 있습니다. 뭐 자산 토큰화 했으면 뭐 여러 가지 고속도로 써야 되는데 아마 여기 이제 스텔라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USDC 스테이블 코인 그 고속도로로 이제 리플렛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 XRP 현물 ETF는 미국 정권 교체, 소위 말하는 뭐 SEC 위원장부터 싹 한번 딱 그 물갈이가 된 다음에 승인이 될 것으로 뭐 누가 봐도 지금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국내 은행권과 협업을 원한다고 합니다. BIS가 CBDC 전 세계 강요했잖아요. 지금 한국도 CBDC 열심히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특히 이제 카카오랑 이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한국 금융기관이랑 뭘 하고 싶냐? 여기서 힌트를 사실 줍니다. 수탁 사업 하고 싶답니다. 코인을 보관하는 걸. 자산 토큰화, 뭐 국채를 토큰하면 그거 내가 보관해 줄게. 너희들 뭐 이제 사실 우리 달러나 원화도 토큰화 시켜서 주고받는 거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RWA입니다.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러려면 한국 시중은행들과 협력을 무조건 해야겠죠. 사실 18년, 19년도 오래전부터요. BIS 세계은행 그 보고서를 보시면 이미 RWA 개념이 이미 등장합니다. RWA는요. 사실 토크나 자산이죠. 이거를 뭐 사고 팔고 뭐 정산하고 뭐 서로 뭐 이렇게 전 세계 보내고 이것도 필요한데 누군가 안전하게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수탁이죠.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해서 난 보관 수수료 벌고 싶다. 국내 시중은행 좋은 말로 할 때 나한테 그 어떤 판권을 넘겨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왔다. 뭐 한국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리플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 또 스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글로벌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호주에서요.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신청했다. 지난 6월 달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이미 출시돼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왜 가져왔냐? 지금 가격 재미없잖아요. 가격이 오르든지 말든지 지금 뭐 호주든 뭐 영국이든 캐나다든 미국이든 그냥 코인을 확정된 미래라고 보는 기관과 개인들은 아주 바쁩니다. 이게 가격 떨어질 때 이렇게 지금 다 작업을 지난 2년, 3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 신경 씁니까? 가격 신경 씁니까?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 이더 다음에 그럼 호주에서 뭘 할까요? 지금 미국도 솔라나 ETF는 승인이 안 되는데 브라질에 이미 솔라나 ETF 현물 승인됐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미국 전에, 중국 전에 뭐 브라질, 캐나다, 뭐 스위스, 독일 이런 데서 항상 먼저 승인했습니다. 순서가 그다음 솔라나가 되겠죠. 저는 지금도 솔라나 뭐 이렇게 좀 금액이 여유가 있을 때 한 개, 두 개씩 그냥 계속 삽니다. 뭐 바닥을 뭐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한두 개씩 쟁이고 있습니다. 앤서니 스카라무치 뭐 아시죠?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이 사람이요. 예전 한때 뭐 청와대가 아니죠. 백악관에 나름 그 고위 공무원으로 이제 공직자로 일을 했던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인맥이 좀 있습니다. 비트코인 15만 달러, 20만 달러, 뭐 우리 돈 2억, 뭐 2억 5천, 2억 3천 당연히 가겠죠. 당연히 갈 겁니다. 근데 왜 갈 것이냐? 비트코인 지갑 개수가 한 10억 개 정도 가면 아직 10억 개 안 되거든요. 10억 개 정도 가면 이 정도까지 가격 오를 것 같아. 한 2억, 3억 갈 것 같아. 지금 이 얘기입니다. 뭐 나름의 그 이제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금의 시가총액에 도달할 거다. 금은 좀 최근에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17조 달러. 비트코인은 뭐 1조 달러 조금 넘습니다. 계산해 보시면요. 금 시총의 15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이게 같아진다? 사실은 좀 믿음이 필요한 영역 아닙니까? 비트 시총이 금을 뛰어넘을 것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2015년도 12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한 9월, 10월쯤 가서 열심히 그 한국을 방한했던 뭐 비트코인 예수라 불렸던 로저 버, 이 친구 섭외를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뭐 2015년 내내 비트코인 가격 뭐 20만 원, 30만 원, 뭐 아주 뭐 폭등하면 40만 원 이랬거든요. 정말 조금 과장하면 죽을 만큼 지루했습니다. 2015년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힘들고 지독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진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 로저버 제가 이제 불러놨더니 뭐 키노트 기조연사 시켜놨더니 이 15년 12월이었습니다. 한 2, 3년 후에 비트코인 2만 달러 간다. 그때는 이제 환율 계산한 뭐 2천 한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 정도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가격이요 100배 간다라고 한 겁니다. 그때 제가 뭐 이거 말씀 예전에 드렸는데 아 내가 또라이를 초청했네.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 100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제가 당연히 이런 얘기를 안 했죠. 속으로만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14년, 15년도 이제 뭐 그 비트코인 행사장이 뭐 지금처럼 뭐 디지털 자산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다단계 마케팅 행사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좀 막 그 소위 말하는 막 사람들이 그 전단지 막 뿌리면서 뭐 투자 내가 대신 해줄게 뭐 이런 사람들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정확히 2년 후 비트코인이 진짜 2만 달러에 갔습니다. 저희 이때 깜짝 놀랐죠. 뭐 우리 돈으로 하면 뭐 2천만 원이 아니고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갔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50 몇 프로가 끼었었거든요. 17년 한 해만요. 비트코인이 대장주잖아요. 20배가 올랐고요. 뭐 이더리움 뭐 웬만한 알트코인이 100배가 넘게 올랐어요. 어마어마했죠. 제가 이제 비트나 이더 이때 좀 추매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싸게 살려고 노력을 했겠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거 확정된 미래 맞다면 이더리움 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그 뭐가 중요하나? 비트코인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물론 이제 평단이 중요하죠. 근데 진짜 확정된 미래라면서요. 진짜면 20만 원, 30만 원 그냥 개수가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이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얘기를 제가 이걸 좀 바꿔보면 내년 어느 시점, 뭐 언젠지 모르죠. 비트코인이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뭐 이더리움 잘은 몰라도 1,000만 원 넘겠죠. 뭐 한 1,500만 원 갈 수도 있고요. 솔라나 한 100만 원? 이 정도 간다라고 정말 확신을 한다면 평단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평단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개수 아닐까요? 똑같은 생각을 지금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저의 뭐 이제 그냥 상상력이죠. 최근에 근황은 좋지 않아요. 뭐 아베 이제 그 디파이 코인이거든요. 여기 설립자가 코인을 많이 팔았답니다. 이더리움 ICO에 참가했던 거래. ICO면 뭐 거의 뭐 1,000원도 안 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최근에 이더리움을 좀 많이 팔았네요. 이런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요. 소위 말하는 뭐 창업자, 설립자, 초기 투자자들도 많이 힘들고요. 특히 B2 영끌하면 이거 다 토해냅니다. 그만큼 지금 어려운 건 팩트가 맞습니다. 로빈후드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왕이면 긍정적이 되자 로빈후드가 벌금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 혐의가 뭐냐? 예전에 이제 코인을 상품 취급을 하면서 고객들의 판매를 했는데 구매한 코인을 출금을 못 하겠답니다. 이것 때문에 캘리포니아 당국은 이를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 뭘로 봤습니까? 상품법 위반으로 봤답니다. 저는 이런 게 되게 크게 보여요. 하락 조정, 뭐 지금 굉장히 지루하죠. 근데 제가 7, 8분 능선까지 왔다. 뭐 이거 당장 뭐 바나나존은 아닙니다. 그래도 많이 어느 정도 왔다라고 한 게 SEC가 악역을 맡았던 그 이제 거의 뭐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할까요? 거의 이제 CFTC 이제 상품으로서 인정받는 그 법들이 아직 통과 전입니다. 근데 뭐 거의 이제 갈 때까지 간 거 아닌가? 특히 이제 올해가 좀 마지막 고비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뭐 기존에 뭐 뉴스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 신시아 루미스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미국의 상원 의원이고요. 굉장히 친 비트코인 암호화폐 성향의 대표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편입하는 법이 아직
이제 있진 않죠. 저번에 트럼프도 그 얘기했잖아요. 뭐 그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이제 쟁여놓고 절대 팔지 말자. 트럼프랑 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이렇게 지금 법을 만들어서 국가 전략 자산으로 하면 2045년 조금 까마득하긴 하죠. 대략 20년 후죠. 21년 후에 미국의 국가 부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제가 이걸 한번 좀 파봤어요. 어, 이 얘기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후보도 좀 똑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약간 좀 그 이전에 저는 9년 전 로저버 보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긍정적이고 정말 이 발랄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걸까? 지금 그 정도의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 안 좋잖아요. 뭐 최근에 몇 달, 한 세네 달 하니까 지금 다 이렇게 또 떠났고 절망하고 포기했는데 신기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위 뭐 트럼프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뭐 이런 국회의원들이 또 공무원들이 소위 말해서 뭐 혁신적인 신기술, 뭐 크립토, 블록체인,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이거 잘 알까요? 지금 이렇게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걸 했는데 근데 트럼프랑 사실 뭐 거의 똑같은 얘기 하는 것도 좀 재밌긴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대통령이 됐건 뭐 당의 대표가 됐건 국회의원 장관님들이 그 대본 본인들이 쓸까요? 아마 옆에서 뭐 사무관이 됐고 우리로 치면 뭐 과장 국장들이 뭐 밤을 새서 막 수정해서 갖다 주지 않겠습니까? 누가 써준 대본을 읽겠죠. 그만큼 이제 행사도 많고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트럼프랑 루미스의 지금 언어가 좀 비슷해요. 저는 이제 이런 추론을 하는 거죠. 이거 누군가 대본을 써줬다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뭐 그 뭐 비축 자산 뭐 이제 절대 팔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누가 써줬을까요? 누군가가 이게 누군가 머리에서 이게 다 온 거예요. 2045년에 미국 국가 부채를 50% 절반을 줄일 수 있다.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거든요. 누군가 철저하게 시나리오 플래닝 한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각본을 이들에게 던진 겁니다. 제가 이거 계산해 봤어요.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35.3 트릴리언 달러. 이 1 트릴리언 달러는 우리로 치면 이게 뭐 거의 뭐 1,300조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지금 몇 경 하는 돈입니다. 하여튼 정부가 지금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21만 3천 개 정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20년 후에 비트코인으로 미 국가 부채의 절반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절반이 비트코인 21.3만 개의 시가총액과 맞먹을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거든요. 뭐 1900년대는 뭐 그냥 올라가긴 했지만 별 재미없었지만 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뭐 거의 뭐 기울기가 수직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추론을 한 겁니다. 앞으로 지금 10년이 아니고 20년 후면 솔직히 지금의 2배는 훨씬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35T가 아니라 거의 70, 80, 거의 100T에 가까울 것이다. 100 트릴리언 달러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적당하게 지금 이 꺾인 거 보십시오. 미국 앞으로 돈 안 찍겠습니까? 돈 더 찍겠죠. 대략 보수적으로 60T에서 70T 본 겁니다. 이 정도의 국가 부채인데 절반이라 했으니까 0.5를 제가 곱했고요. 이게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지금 21만 3천 개, 지금 미국에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거든요. 60T라고 제가 그냥 좀 적당히 낮춰서 잡았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 20년 후에 60T 갈 것이다. 전 이것보다 더 간다 봅니다. 어쨌든 이거의 절반이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을 지금 21만 3천 개잖아요.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비트코인 하나당 가격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1.4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이 좀 떨어졌죠. 1,900억 정도 합니다.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보고 내가 잘못했나 해서 여러 번 해봤는데 이거 맞습니다. 제가 2015년도 2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배 갈 것이라고 들었을 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생각이 지금 또 한 번 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다면 지금 2년 후가 아니고 지금 21년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계산을 해보면 2,000배가 넘게 오를 거라고 한 겁니다. 누가요?
신시아 루미스 누나, 우리 상원 의원이죠. 이분이 뭐 이상한 분이 아닙니다. 나름 파워 있는 그 정치인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아마 하시는 분 당연히 있겠죠. 제가 1년 전에 이런 동영상을 올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2035년, 뭐 대략 10년 후라고 하겠습니다. 10년 후에 비트코인이 1000억 갈 것이다.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다? 피델리티가 했습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그러니까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후에 만약에 비트가 1000억을 가면요. 20년 후에 2000억을 안 갈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 그 전에 이제 돈나무 언니 아시죠? 캐시 우드가 사실 거의 한 8년, 9년 전부터 비트코인이 2030년이 되면 한 10억에서 20억, 10억에서 20억 간다라고 했는데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시는 분이 그래도 이건 좀 더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죠. 6년 후 2030년 되면 비트코인 10억에서 20억 갈 것이다. 그 전에 피델리티가 어떤 곳인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현물 ETF 승인 이거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2년 전, 그 훨씬 전부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미 팔고 있었던 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피델리티입니다. 심지어 2014년도 아무도 모르게 비트코인을 채굴했었던 기관, 연구했었던 기관이 피델리티입니다. 2018년 이때도 하락장이었거든요. 피델리티 그냥 코인 회사, 뭐 디지털 에세츠라고 하는데요. 코인 회사 이거 기관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영업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피델리티입니다. 그 이제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2014년도부터 비트코인 채굴 및 보유, 뭐 영문 기사는 더 많습니다. 보시면 14년도부터 코인을 연구했다. 15년도에 비트코인을 기부했다. 2016년도 비트코인 커스터디, 이 보관을 한다는 개념 자체를 제시를 합니다. 뭐 17년도 이렇게 뭐 연설도 대표가 했었고요. 18년도 그 하락장에 코인 전문 회사를 만듭니다. 19년도 뉴욕 금융 감독청으로부터 라이센스도 따죠. 근데 미국은 ETF 뭐 요원했으니까 유럽으로 진출합니다. 언제? 2020년도에. 그 다음에 2021년 담보 대리인 제공. 이건 뭐냐면요. 비트코인 담보 잡고 대출 서비스 제공한 겁니다. 뭐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죠. 2022년 이더리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22년도에 피델리티 크립토라고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이때부터 이미 팔고 있었습니다. 뭐 펀드를 만들어서 파는 뭐 그런 거 말고 실제 코인을 팔고 있었어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뭐 21년 8월자 기사네요. 2035년 비트코인이 1억 달러면요. 지금 한 1,300억 이상이죠. 그때 기사입니다. 네, 찾아보시면 있는 기사고요. 이게 비트코인이 뭐 한 10년 지나면 100만 달러. 그리고 이제 이 좀 간격이 얼마 안 되는데 2035년에는 100만 달러면 1000만 달러 아닙니까? 근데 1억 달러, 이 100배가 오른다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담당 디렉터가 있습니다. 주리엔 티머라고 하는 친구고요. 이게 이제 웹이나 이때 뭐 코로나가 좀 심했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 역사에서 뭘 배울 것이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각종 매크로 차트를 가져옵니다. 금의 역사, 스톡 투 플로우 모델, 미국의 달러, 뭐 돈 이렇게 찍는 거죠. 소비 투자, 국제 교역, 무역의 지표를 종합해서 비트코인이 2035년 뭐 현재 기준 11년 후에는 1000억이 넘을 것이다라고 그 지금 고객들 앞에서 발표한 겁니다. 두 가지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면 정말 뛰어나고 탁월한 분석, 통찰력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피델리티를 뭐 블랙락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좀 그 무시받는 경향이 있지만 전 세계 가장 이제 가치 있는 자산 매니지먼트 브랜드 5위입니다. AUM 기준 이제 그 자산 운용의 기준으로 3위에 지금 랭크가 된 거고요. 내가 아무리 뒤로 가도 탑 10 안에는 항상 듭니다. 1위, 2위가 이제 블랙락 뱅가드가 워낙 세서 그렇지 피델리티가 절대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유대계 금융 자본 세력 중에 강력한 하나의 회사가 바로 피델리티죠.
여기 유럽 CEO가요. 2020년 뭐 거의 한 4년도 더 됐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20년 전 원자재 상품 투자랑 좀 비슷하다. 이제 원자재는 뭐 금, 은, 구리, 뭐 석유 이런 거 말합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대부분 투자 포트폴리오는 이 원자재 상품이 없었답니다. 근데 제품 규제와 기반 시설 개발을 통해서 이게 이제 많이 늘어난 거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기관 투자자가 거의 없었답니다. 지금은 뭐 상상이 안 되죠. 2003년부터 2010년도까지 약 8년 동안 한화로 치면 거의 한 485조. 엄청난 돈이 상품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 친구들이 2014년도부터 비트코인 채굴을 했고요. 가장 앞서서 뭐 월가 기관 중에서 굉장히 앞서서 행동을 했던 기관이거든요. 그게 피델리티인데 이 친구들은 이 무슨 얘기냐면요. 20년 후 혹은 30년, 40년을 보고 지금 코인에 누구보다 빨리 뛰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는 결국 더 큰 확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이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베팅하는 것이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뭐 5년, 10년, 20년, 에이 뭐 다 뭐 나랑 관계없는 얘기야 하고 투자를 안 하시면 뭐 돈을 잃을 확률도 없겠지만 돈을 이제 크게 벌 수 있는 확률도 당연히 없겠죠. 멀게 느껴지지만 뭐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코인 뭐 비트코인 한 개 정도는 좀 쟁여놔야 되지 않아?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뭐 5년, 10년은 모르겠고 나는 그냥 내년 다 팔고 떠날 거야. 다양하실 거라 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죠. 만에 하나 정말 1%, 2%의 확률이라도 10년 후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0년 후에 비트 하나가 1000억이 간다? 20년 후에 2000억 간다고요? 요즘으로는 솔직히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거긴 합니다. 만에 하나 간다면 근데 내가 비트를 한 개를 안 사놨다면 0.5개라도 안 사놨다면 좀 후회하시지 않을까요? 엄청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뭐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뭐 한국도 이제 막 코인 지금 뭐 세금도 아직 지금 뭐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뭐 국제 공조 요원해 보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ETF 하나 둘씩 이제 승인돼가 있잖아요. 또 월가의 금융기관들은요. 실은 돈 냄새 맡는 것은 선수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비트코인 ETF로 지금 쟁여놓지 않은 기관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이제 판매를 하고 있죠.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드는데 이건 이제 저의 어떤 그냥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한 개, 이더리움 한 10개, 솔라나 한 100개. 왜냐하면 혹시 모르니까 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목표로 좀 쟁여놓고 뭐 내년도 그렇고 뭐 하락 이제 다음 사이클까지 좀 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사실 비트코인 1000억 와닿지는 않는데 만약 이런 시대가 온다면 금의 시총은 뭐 예전에 넘는 거고요. 이건 진짜 지금 트럼프가 얘기했던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얘기했던 글로벌 전략적 비축 자산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글로벌 초우량 담보 자산이 될 겁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대출한다는 얘기고요. 이제 CBDC의 시대가 되고 디지털 세계가 되면 내가 너의 CBDC를 내가 못 믿어. 그러면 이제 뭔가 거래를 할 때 소위 말한 담보로 걸어놓는 그게 뭐가 된다? 비트코인이 될 겁니다. 이게 RWA의 담보, DeFi의 담보가 되겠죠. IMF 통화 바스켓이라고 있습니다. 기축 통화 5개 집어넣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구제금융 하거든요. 그거 안에 이 비트코인 당연히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1000억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는 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뭐냐면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뭐 짐바브에다 아니면 뭐 저기 중남미 쪽에 뭐 자고 일어나면 물가 오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블랙락, 피델리티, 뭐 시타델, 뭐 테라로나 뭐 공매도 쳤다면 지금 이거 다 음모론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 뭐 1000억이 아니라 한 10억만 돼도 한 20억만 돼도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누구나 다 납득하고 이해가 되면 그때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큰 기회가 있겠습니까? 아마 없겠죠.
정말 비트나 이더가 확정된 미래가 맞을까요? 1,000억이 아니라 뭐 100억, 100억이 아니라 한 10억만 가도 솔직히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제가 예전에 했던 생각, 지금 1억에 사나, 8천만 원에 사나, 1억 5천만 원에 사나,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개수가 아닐까요? 이게 쉽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뭐 10년, 20년 와닿지 않고요. 실은 제가 이제 11년째 이 업계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코인 투자를 하시려면 제정신으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이너스 뭐 97, 8, 9 이거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보니까 투자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두 번째,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는 확정된 미래다. 결국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이제 본인이 서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게 이제 투자자거든요. 그러나 크립토 TV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고요. 절대 안 합니다. 뭐 선동을 해서 뭘 사세요, 언제 파세요? 전 그럴 그 능력도 없고요. 계속 교육 방송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관점을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편견, 선입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결국 본인께서 잘 필터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코인이 워낙 변동성이 워낙 커서 이거 잘못하면 정말 패가망신합니다. 제가 한둘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권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께서 필터링 하시고 신중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년에 큰 가격 상승이 있으면요. 혹시 모르니 우리 자녀들 비트코인 제가 볼 때 한 개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자제분들 한 0.5개씩만 뭐 증여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